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온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가 또 한 명의 선수 영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장부상에 문제가 있는 팀들과 설득 작업, 이적료 협의 작업을 하고 있고,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매니징 디렉터는 직접 이탈리아로 건너가 이탈리아 구단들 그리고 주요 에이전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풋볼 런던에서는 토트넘의 올 여름 이적 시장 투가 추자 자금에 대한 보도까지 내놓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지 보도, 공신력 높은 보도들 지금부터 최신 내용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여름 이적 시장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토트넘 담당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애닉그룹의 투자금에서 1억 파운드를 승인했다. 이적 시장에 당장 쓰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인데, 이 보도를 보고 일각에서 또 일부 여러분들은 1억 파운드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이미 유상증자가 된 자금에서 그 자금을 좀 더 확대해서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본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구단주 애닉그룹에게서 받은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00억 원 중에서 1억 파운드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투입했다. 지난달 토트넘은 전한 A주 발행을 통해 대주주 애닉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파운드 증자에 합의했다. 이 투자금은 연말까지 일부 회수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스쿼드 개선을 위해 쓰인다. 매각된 선수를 통한 자금 역시 이적 시장에 추가로 쓸 것이다. 이 1억 5천만 파운드를 대부분 토트넘 선수단 영입에 수입한다고 했거든요.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쓸 거는 아니란 얘기였고, 이 자금이 이제 조건 없이 뭐 채무라든지 다른 부분 없이 그냥 다 쓴다, 투자다라고 했지만 일부 회수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이 투자금 이후 추가 수익이 발생하거나 구단의 자금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투자금의 일부는 다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당장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이 1억 5천만 파운드 중에 그럼 얼마가 언제 어떻게 쓸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이 바로 레비 회장이 이 1억 5천만 파운드의 증자금 전부를 그냥 이적 시장에 쓰겠다라고 확인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보도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다음 선수 영입을 위한 자금을 늘리기 위해 1억 파운드의 현금을 끌어온다. 토트넘은 금요일에 컴퍼니 하우스와 더불어 주식 할당일을 5월 27일로 하고 나머지 5천만 파운드를 나중에 인출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이 결정을 확정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3명의 선수가 영입이 됐잖아요. 이부 비수마에게 옵션 포함, 기타 부대 비용 포함 3천만 파운드 이상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3천만 파운드 이상의 돈을 썼죠. 그리고 인테르 윙백 이반 페리시치,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는데, 이 선수를 영입하는데 쓰인 돈은 이적료뿐만 아니라 연봉까지 포함해서 봐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를 계약하면서 3천만 파운드 이상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 3천만 파운드는 토트넘의 증자액 1억 5천만 파운드와 무관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콘테 감독이 앞으로 2명의 새로운 센터백과 오른쪽 윙백, 공격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까지 총 5명의 선수를 더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시즌이 끝나기 전만 하더라도 최소한 6명을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입 리스트를 8명까지 잡아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토트넘이 1억 5천만 파운드 유상 증자를 발표했을 때 이 자금을 다 사용한다면 추가로 돈을 쓸 수 있다고도 밝혔다고 하거든요. 즉 일단 1억 5천만 파운드를 증자했는데 이 돈을 전부 선수 영입에만 쓴다라고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하다? 그럼 다 쓰고 다른 돈을 더 끌어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내용이 있다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 금요일에 1억 파운드를 당장 이제 이적 시장에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1억 5천만 파운드 중에 1억 파운드 지금 쓴다.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5명의 선수 영입에 이 1억 파운드를 쓸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5천만 파운드 추가로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정했기 때문에 총액 1억 5천만 파운드를 지금 다 쓴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쓰기로 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돈을 더 투자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1억 5천만 파운드 중에 일부만 이적 시장에 쓰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 쓰고 부족하면 더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앞으로 있을 협상에 자금적으로 이제 쫄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버튼과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을 데려오기 위한 협상인데요. 공신력 높은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토트넘의 최우선 타깃은 히샬리송이다 라고 알렸고요. 그와 더불어 더 버블이라는 이제 아이디를 쓰고 있는 트위터의 에버튼 전문가,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보원 이 더 버블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이제 에버튼과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테이블이 차려진 것이고 공식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다. 조건이 어떠냐, 개인적인 의향은 어떠냐 알아보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협상이 시작된 것인데요. 에버턴 입장에서는 비범한 제한, 굉장히 큰 가격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팔고 지키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가격 협상을 위한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에버턴은 이제 토트넘 미드필더인 해리 윙크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윙크스를 어떤 조건으로 보내고 히샬리송은 어떤 조건으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히샬리송의 정보를 확인했고 해리 윙크스를 두고도 에버턴과 협상 중이다. 즉 이 얘기는 토트넘과 에버턴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서로 선수 영입을 위한, 선수 이적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히샬리송은 토트넘 이적에 열려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이제 구단과 협의를 마친다면 개인 조건 협의하고 충분히 올 수 있다. 토트넘에 올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피냐 이적 도미노에 저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하피냐도 토트넘이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피냐가 어느 팀에 가느냐에 따라서 히샬리송을 영입하는 상황이 토트넘이 가속될 수 있다. 하피냐를 놓치게 된다면 히샬리송에 올인을 할 거고 웬만하면 조건을 맞춰가지고 무조건 데려온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윙크스 이적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 협상과 함께 할지 별개가 될지에 대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느릴 것이다. 먼저 진행될 수는 없고 히샬리송 딜이 완료가 돼야 윙크스가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윙크스 플러스 현금으로 히샬리송을 데려올지 아니면은 히샬리송대로 하고 윙크스는 윙크스대로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히샬리송과 협상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가 가브리엘 제주스 이적에 구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스는 거의 아스널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도 제주스를 원했기 때문에 히샬리송에 대한 공식적인 협상이 이어지거나 오퍼가 가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어느 쪽이 더 유력할까, 어느 쪽이 더 맞을까를 보고 있었는데 아스널과 맨시티가 최소한 4,500만 파운드 이적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구두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옵션이라든지 개인 조건이 더 논의돼야 하지만 제주스는 토트넘이 아니라 아스널을 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는 공격수 옵션이 줄어들었고 하피냐와 히샬리송이 남았는데 히샬리송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히샬리송 선수의 조건이 좀 비싼 것으로 알려졌어요. 에버턴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EFC 데일리가 총정리한 주요 공신력 높은 매체와 기자들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루카스 모우라가 에버턴으로 갈 수 있다.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영입하면서 모우라를 껴서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맨 로 기자의 소식이기 때문에 믿을만 한데요. 보도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영입 목표 하피냐는 아스널로 갈 것으로 알려졌고 스퍼스는 하피냐 영입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에버턴 공격수 히샬리송에 집중한다.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히샬리송이 토트넘의 최우선 목표라고 알렸다. 다만 토트넘은 에버튼이 원하는 6,500만 파운드, 약 1,306억 원에 준하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에버튼은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6월 30일까지 상당한 선수 매각 수입이 필요하며 이 점은 에버튼이 가격을 깎도록 할 수 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 영입의 일환으로 브라질 공격수 루카스 모우라를 보내주는 것을 거론하고 있다. 맷 로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이 만약 히샬리송과 계약할 수 있다면 모우라의 에버튼행을 허용할 준비를 했다. 모우라의 수락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카이 스포츠는 해리 윙크스 에버턴 이적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에버튼은 이적 옵션 포함 임대를 원하고 토트넘은 당장 완전 이적을 원하고 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하피냐조차도 아스널이 유력해지면서 토트넘은 더더욱이나 히샬리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히샬리송이 현재 공격수 영입 최우선 타깃이 된 것이고요. 다만 에버튼이 6,500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5천만 파운드를 조금 넘는 금액 정도를 주고 싶어하고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선수를 껴가지고 이 가격을 낮추고 싶다. 히샬리송에다가 모우라 윙크스를 줄 테니 돈을 좀 더 깎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버턴 입장에서는 어차피 히샬리송을 내보내게 된다면 선수를 추가로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음 시즌에 무리 없이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 회계장부가 끝나기 전까지 히샬리송 선수를 매각해서 큰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큰 자금의 액수가 6,500만 파운드까지는 아니니까 에버턴은 이제 그 자금이 필요한 만큼만 돈을 받고 나머지 선수로 채워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토트넘이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고 질질 끌고 시간이 임박하면 오히려 에버튼이 돈을 깎고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다음 주 안에 히샬리송의 거취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 모우라와 윙크스를 준다면 에버튼 입장에서도 여러 포지션을 보강할 수 있고 이 선수들도 검증이 돼 있는 선수들이고 램파드 감독이 윙크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딜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추가로 확인된 것이 하피냐와 제주스가 모두 다 아스널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에버튼 같은 경우에 윙크스가 혹시나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대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토트넘은 당연히 완전 이적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이 부분도 현재 히샬리송의 이제 거래와 더불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토트넘 허스퍼가 왼쪽 센터백으로 요슈코 그바르디올 영입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어리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어서 라이프치히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많았고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원하기는 하지만 데려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프랑스 내에서 공신력이 높은 매체죠. 프랑스 풋볼의 기자 나빌 젤리트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라이프치히 측에 토트넘이 이제 정보를 문의했다. 그바르디올이 현재 어떤 상태고 계약기간 얼마 남았고 이적료 얼마 원하냐 이걸 이제 물어봤다는 것 자체는 오퍼하기 전에 협의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얼마가 되는지 일단 조금 알아보겠다. 비싸더라도 살 생각이 있다.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브레머 선수가 사실은 토트넘이 원했던 선수인데 아시다시피 바스토니 영입이 실패로 돌아갔고 브레머도 지금 인테르 밀란으로 가는 게 유력해졌잖아요. 브레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인테르와 토트넘이 나란히 지금 달려든 상황인데 인테르는 슈크르니아를 내보내야지 그 돈을 통해서 자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브레머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도 끼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브레머는 개인적으로 인테르를 선호하긴 하지만 토트넘도 괜찮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경쟁을 붙어서 이적료를 더 크게 지른다면 데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가 이탈리아 출장 중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AS 로마 측, 삼프도리아 측과 미팅을 가진 것에 이어 이번에는 에이전트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에이전트 주세페 리쏘와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리쏘라는 에이전트는 GR 스포츠를 소유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회사에 산드로 토날리, 다비데 프라테시, 잔루카 만치니, 마테오 페시나, 브라이언 크리스탄테, 안드레아 페타냐, 니콜로 로벨로 같은 이탈리아 리그 최고의 화제가 된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그 회사고요. 무엇보다 골리니 선수가 이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토트넘과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미팅이 가능한데 파라티치 디렉터가 이 주세페 리소를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언급된 선수들 중에서 토트넘이 원할 만한 프로필의 선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수비수를 보강해야 되잖아요.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라서도 왼쪽 센터백 한 명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이어의 자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다이어 자리를 볼 수 있는 센터백까지 2명의 센터백을 원한다고 하니까 센터백 자원 중에서도 브레머를 데려오지 못하거나 그바르디올을 데려오지 못할 경우 영입할 선수가 필요하죠. 그 인물로서 일단 AS 로마도 미팅을 했기 때문에 AS 로마에 소속된 잔루카 만치니 선수,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왼쪽 오른쪽 센터백이 모두 가능하고 190cm의 장신으로 신체 조건도 좋고 수비형 미드필드와 라이트백 포지션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전천후 수비수이니까 이 선수 충분히 데려올 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크리스탄테 선수는 이탈리아 대표 선수죠.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본 포지션 수비형 미드필드지만 두 자리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전천후 옵션이기 때문에 센터백으로도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의 포지션으로 본다면은 에릭센 선수의 영입이 거의 어려워진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드가 필요한데 아탈란타의 마테오 페치나 선수도 분명히 후보군에 들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로메로를 데려오는 과정, 골리니를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토트넘이 협의를 했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는 안드레아 페타냐 선수가 있습니다. 나폴리 공격수인데 190cm의 장신이에요. 지금 토트넘이 측면과 전방을 모두 볼 수 있는 공격수를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신 공격수가 와서 새로운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만약 히샬리성 영입하지 못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 스포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앞서서 로마와의 미팅에서 언급됐던 니콜로 차니올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는 이탈리아에 남고 싶다. 아직 어리고 막 이제 부상을 딛고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로마에 더 뛰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알프레도 페돌라 기자는 토트넘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도했고요. 90미닛은 해리 윙크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굳이 에버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에버튼뿐만 아니라 브렌트포드,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시티, 울버햄튼도 원하고 스코틀랜드의 명문팀 레인저스 측에도 토트넘에 제안을 하는 등 윙크스를 그래도 싸게 내주지 않고 좋은 조건으로 보내기 위해서 많은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최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토트넘의 2022-2023 시즌 예상 포진도입니다. 공격 라인은 히샬리성 선수가 최우선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고 베르바인 선수는 이제 아약스 행이 유력하고 힐 선수는 또 한 번 임대로 나갈 것 같고요. 로셀스 선수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모우라가 에버튼 이적으로 이제 히샬리성과 맞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윙크스와 은돈벨레 모두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로얄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윙백 제드 스펜스 영입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수비 라인에서는 탕강가 선수가 이제 터키 리그로 임대될 거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그바르디올과 브레머 선수가 영입 옵션에서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고 그 외의 선수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4호 영입은 누가 될지 6월 안에 4호 영입이 결정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한준TV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총정리하고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